안녕하세요. 진원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그 김미경의 리프트입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읽게 된 동기는 예전에 제가 이분이 썼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많은 뭐 감동을 받았다 할까요?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내 아내한테 제 선물도 생일 선물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 기억에 남고 각인됐고 제한테 도전됐던 서문의 어떤 글 문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큰 책장은 현재의 내 모습이다. 책장에 책들이 빽빽이 들어차듯 나 자신도 지금도 한 칸 한 칸 채워갈 것이다. 아마도 저 책장이 다 채워지는 날이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1cm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이 저한테는 상당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실은 책을 왼손에 들고 다니면서 책을 줄기차게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책인가요? 이렇게 가족이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상당히 또 감동을 받았죠. 2009년도에 제가 읽었네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 가족 성공학, 가족이 왜 가족으로 함께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느낌을 갖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솔직한 심정, 가정사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창피한 부분도 많을 건데 이렇게 노출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있는데 진솔하게 노출해서 써놨기 때문에 더 많이 뭐랄까 감동을 많이 받고 마음에 와닿고 또 공감을 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두 권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이후로 우리 가정에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났는데 바로 이분이 바로 코로나 이후 저와 같은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학원이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제 직업과 학원 경영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코로나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의 세계, 뭐 언택트, 비대면, 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어떤 한국 교회의 미래, 뭐 이런 것들, 특히 신앙 평범한 평성도의 길을 가지만 그에 관련된 책들을 한 10권 정도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제안한 바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리프트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공식 네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그 네 가지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얘기한 거는 이제는 비대면 사회, 언택트 세상이 앞으로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두렵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후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걸 좀 꺼려하기 때문에 언택트로 모든 뭐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래를 하고 또 소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택트 세상이다 보니까 비대면 되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면해서 하는 일들, 또 그런 직종에 있는 직업을 갖는 분들이 생존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업군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전국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언택트 세상과 연결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세상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콘텐츠, 특히 교육 전문가, 교육 관련 또 강의 관련 저자 이런 쪽 지식인 이런 것 분들은 바로 온라인 통해서, 온라인이라는 것은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마케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또 그 능력에 대해서 어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을 때 바로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완전히 변신하라. 그것은 이제 이분은 뭐냐면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 활용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 언어를 많이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하나 있으면 자기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 김민경 저자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말하고 있는데, 바로 50대 중년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의 어떤 경계선상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50대는 중년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그 당시 대학교 때인가 이제 한참 컴퓨터가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좀 이렇게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어깨너머로 배운 것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 완전히 들어가서 익숙하지 못하는 약간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화 시대, AI 인공 시대에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 어떤 기계치라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기기, 핸드폰을 활용해서 어떤 자기 콘텐츠 만들고 자기를 알리고 뭔가를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바로 디지털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기치에서 벗어나서 어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해야만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어떤 흐름,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에 타서 서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능력들, 재능들을 그냥 썩지 말고 이제는 그 디지털의 어떤 기기를 통해서 어떤 세상으로 이제 알리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independence worker, 그러니까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indifferent worker로 일하라. 그런데 이제 좀 독립적인 워커, 독립 노동자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 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1인 기업가 저는 또 그런 관련된 책을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은 1인 인디퍼런트 워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차별화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노동자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평생 현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자로 좀 살고 자기 생각을 꿈을 이루며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1인 기업가를 좀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근로소득에서 넘어선 바로 뭐랄까 재정적으로나 독립적인 어떤 기업가 이제 그런 부자 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서는 좀 어렵죠. 이제 근로소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투자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기업을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그 기업을 하는 어떤 대리점의 그 시스템을 사서 활용해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한참 또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 또한 자기가 번 것을 정답돈을 마련해서 투자로 통해서 얻어내는 이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그 1인 기업가가 돼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꿈을 로망을 이루어 갔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이 힘들어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 인디퍼런트 워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평생 현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항상 변화 업그레이드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랄까 정보를 주고 유익을 줘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분이 제안하는 건 뭐 돈 관리도 뭐 영리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히 그 네트워크 관리, 인맥 관리라 그러죠. 키맨 네트워크와 관련을 해서 서로 연관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남이 중요하고 연결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한 걸 또 느낄 수 있잖아요. 잘못 만났다면 뭐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또 좋은 또 만남의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죠. 관계가. 그래서 잘못 만나게 되면,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접촉되어서 또 확진자가 되는 이런 유언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요즘 코로나 전국 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기이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그 세이프트 안전에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안 했는데요. 요즘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이라든지 먹거리 안전, 그 다음에 생활의 안전. 그래서 저도 사실 학원 할 때 이런 그냥 지내왔는데요. 지금 상당히 그 안전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뭐 4층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도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 전용 그 자동차에 대한 그 안전 점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원에 대한 그 보험도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요즘에 보험도 들어서 1년 보험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방 관리 안전도 많이 지금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에 관련된 어떤 그 뭐랄까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그 개인정보 안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인권 안전도 뭐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쪽 안전 쪽에 어떤 사업의 비전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먹거리 안전 때문에 농수산물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뭐 농장에서 직접 이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착한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아마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안전 때문에 신선한 먹거리를 과일이라든지 어떤 그 수산물이라든지 어떤 시장에서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는 그런 물건을 소비자들이 사는 것보다는 이게 핸드폰이 워낙 발달하고 핸드폰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배송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상당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핸드폰 하나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인터넷 검색해서 바로 구매를 하면 바로 산지에서 집으로 1박 2일로 바로 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먹고 싶으면 바로 그래 하면 바로 시장을 봐서 장보기를 해서 집으로 배달하는 그 정도의 시대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안전 관련 어떤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 안전에 관련된 어떤 그 제약회사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은 아직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김미경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한 식당, 뭐 안전한 학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이미지랄까요?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을 짜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네 가지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뭐랄까 네 가지 공식은 좋았는데 실례를 사례를 좀 더 어떤 그 이론적 측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책에서 인용을 좀 많이 해줬으면 어떤 근거되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사례를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많이 넣어서 이렇게 글을 썼다면 책을 썼다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다 독자로서 왜냐하면 이렇게 네 가지를 쭉 제가 해봤는데 특히 indifferent worker 이것은 좀 이제 좀 뭐랄까 호소력이랄까요? 좀 그런 게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책을 상당히 많이 읽은 편이거든요. 책은 못 썼지만 근데 읽어보면 대부분 경제적 자립과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상당히 소망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30대 40대가 엄청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근로소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어떤 욕구, 욕망, 소망들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학원을 지금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교육이 항상 매스컴에 오르내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 밖 이렇게 사회교육자로서 많이 어떤 힘든 부분,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참 슬픕니다. 사실은 또 좋은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습을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자기주도 학습을 시켜서 그 아이가 몇 년 후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 가서 자기 삶을 자기주도를 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거든요.
또 인간적으로 또 그런 또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또 학교 밖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나쁘게 평가해서는 되지 않지 않냐. 지금 뭐 지금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바로 그거거든요. 어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좀 돈을 좀 벌었다 하고 그러고, 또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 하고, 또 지식이 했다 해서 전부 다 그것을 뭐랄까요, 이렇게 나쁘게 해서 좀 뭐랄까 몰아가서 정책을 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 코로나 전국에서 김미경 저자 또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어, 네 가지 공식, 언택트를 넘어 원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두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뭐 완전히 변신하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인디퍼런트 워크로 일하라. 세이프트, 안전,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이 네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서 자기 삶과 또 자기 일상 아니면 자기 일에 잘 접목해서 코로나 이후에 생존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읽었던 책들을 한 권 한 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번 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